안녕하세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3차식 역사 속 수학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된 검암중학교 수학교사 전정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역사 속 수학 이야기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연립방정식의 활용과 관련이 높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에서는 정말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와 식을 사용하지 않고 눈과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도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해 보면서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학문인지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특히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과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문제로까지 변경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마저 해의 값과 해의 범위 구하고 난 후에 역사 속 수학 이야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방정식부터 살펴보시면 지난 시간에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의 양변에 10을 곱함으로써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 확인했죠. 이때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x에 대한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을 했어요. 따라서 이항을 해주면 원래 좌변에 있었던 x에 대한 1차항 7x 우변에 있었던 x에 대한 1차항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플러스 3x는 우변에 있는 상수항 15,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그렇죠. 플러스 10 되죠. 자, 이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하시면 그렇죠. 좌변은 10x 되고 우변은 25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의 값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15로 양변을 나누면 10분의 2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10분의 25를 약분할 수 있을 때까지 약분해주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x는 그렇죠. 2분의 5 해서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부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함으로써 3x 플러스 10은 8x보다 작다라는 1차 부등식까지는 완성을 시켜놨을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와 똑같이 이항을 해주고 동류항을 계산해서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좌변에 있는 x에 대한 1차항 3x,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1차항 8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8x 되고요. 우변에 상수항이 없었지만 좌변에 있는 플러스 10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0 되죠. 하지만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지 않죠. 그대로죠. 이때 동류항 계산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0 그대로죠. 부동호 방향 우선은 그대로지. 동류항 계산했을 때. 그런데 x의 값, 마이너스 5x의 범위가 아니라 x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개수로 마이너스 5,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우변이.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결국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거 약분해주니까 결국 2가 되고 부동호 방향은 이때는 그대로죠. 그쵸? 요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의 해는 얘를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한 복습을 마무리하고 오늘 배우게 될 역사 속 수학 이야기, 특히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도 남법과라고 불리는 문제와 개토산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문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 수 있음을 어떤 선조들의 지혜, 동양 수학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남법과라는 문제를 소개할게요. 남법과라는 문제는 황윤석의 남법과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우리 동양 수학의 수학책 중에 이수심편 혹은 구일직, 구장산수 이런 유명한 동양 수학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수심편에 수록된 남법과라는 문제예요. 이 남법과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남법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100만두 100승, 즉 만두가 100개, 스님이 100명인데 대승 3개 갱무쟁, 큰 스님은 3개 먹고 다시 다투지 않네. 소승 3인 분일개, 작은 스님 셋이 한 개를 나누어 먹으면 기시대승 기소승, 즉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인가 물었는데 이 황윤석의 이수심편에 수록된 이 문제는 1774년의 문제로 이때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이미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동양 수학에서는 문자와 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남법과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고쳐서 제시해주면 만두 100개, 스님이 100명인데 큰 스님에게는 3개씩 나눠주고 작은 스님은 3사람당 1개씩 나눠준다면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각각 몇 명일까를 묻는 문제예요. 얘를 우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풀어보자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크게 4가지로 배웠어요. 4단계로.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랑 똑같기도 해요. 제일 먼저는 미지수를 정하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첫 번째 할 일은 미지수를 구하는데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y로 놓는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몇 명인지 묻는 거야. 따라서 내가 x를 큰 스님의 수, y를 작은 스님의 수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러면 1단계 해결했죠? 자, 이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큰 스님과 작은 스님 합쳐서 스님이 100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100이라는 미지수가 xy 2개인 1차 방정식을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힌트는 만두가 100개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만두의 개수를 어떻게 하려야 되냐면 큰 스님에게는 한 사람당 3개씩을 줬기 때문에 큰 스님이 2개면 6개, 큰 스님이 3명이면 9개씩 나눠주겠죠. 근데 우린 지금 큰 스님이 x명이니까 그렇죠. 만두의 개수는 3x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작은 스님은 3명이 1개예요. 3사람이 1명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은 그렇죠. 만두의 3분의 1개를 먹는다는 거야. 따라서 작은 스님이 y명이니까 그렇죠. 3분의 1 y개의 만두개가 필요하겠죠. 이 만두를 다 더해준 게 100개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워서 얘네들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방정식은 개수가 모두 다 정수니까 그대로 두면 좋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분수를 개수로 갖고 있잖아요.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세소분배수 3을 곱하면 9x 플러스 y는 300이라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개수가 정수인 걸로. 그리고 나서는 미지수 x나 y를 하나 없애서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1학년 학생들도 실은 풀 수 있어요.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큰 스님의 수를 x라고 둔다면 작은 스님도 x로 표현할 수가 있어. 왜? 스님이 모두 1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스님이 x이면 작은 스님은 그렇죠. 100-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풀면 분명히 앞전에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1학년 학생들은 그냥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큰 스님의 수가 x명이면 작은 스님의 수는 100-x명이기 때문에 큰 스님에게는 3개씩 주니까 만두가 3x, 작은 스님에게는 한 사람당 결국 3분의 1을 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에
작은 스님의 수 100-x를 곱해준 게 만두의 개수 100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지수 관계인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고 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도 큰 스님의 수과 작은 스님의 수를 여러분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제시하는 활용 문제들은 모두 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황윤석이 이수심편의 남법과라는 문제를 소개해서 해결할 때는 이렇게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문자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큰 스님이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이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 같이 보시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머릿속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에는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바로 여러분하고 이제 힌트를 주면서 해결해 나갈 건데 여러분은 잠시 영상을 멈추셔서 문자어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만두는 100개고 스님이 100명인데 큰 스님에게는 3개씩 나눠주고 작은 스님은 3사람 다 1개씩 나눠준다면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각각 몇 명일까를 구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큰 스님 한 명에 잠깐만요. 선생님의 글씨가 큰 스님 한 명에 만두를 몇 개 드리죠? 큰 스님 한 명이 만두는 3개 먹는 거예요. 그쵸? 그 작은 스님 3명은 만두를 1개 먹어요. 나 다 풀었는데 이것만 해도 다 보이는데? 큰 스님 1명은 만두를 3개 먹고 작은 스님 3명은 만두를 1개 먹네. 그런데 얘를 한 단위로 생각해주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스님 4명에 만두를 몇 개 먹는 거예요? 4개 먹는 거죠. 스님 4명의 만두를 4개 먹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만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100개 했는데 얘네들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이런 주머니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런 걸 25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다 스님 4명의 만두 4개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 마치 이것도 함수의 의미도 있죠. 어쨌든 이 주머니 안에가 큰 스님이 1명 있고 작은 스님이 3명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주머니가 25개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큰 스님은 25명. 이 주머니에는 큰 스님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작은 스님은 그렇죠. 3 곱하기 25에서 얼마? 75네. 선생님 60이라고 쓸 뻔했어요. 몇 명이에요? 75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을 총합하면 100명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황윤석은 이미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1774년에.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이렇게 풀었어요. 문자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비록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다 더 가치 있게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어떤 수학적 사고를 통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소개를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이수심편에 소개되어 있는 개토산이라는 문제예요. 이수심편에 수록된 개토산이라는 건 그렇지. 얘는 뭐야? 닭, 토끼의 계산 문제라는 거야. 닭과 토끼의 계산 문제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야. 닭과 토끼가 모두 100마리인데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였다. 닭과 토끼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얘도 역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제 보다가 토끼는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해결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그 아이디어를 조금 소개해보자면 이율분신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문자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율분신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 보는 것처럼 몸을 절반으로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토끼하고 닭을 몸의 절반을 똑같이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너무 잔인하고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토끼와 닭이 모두 다 머리를 절반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리를 절반 접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다리가 2개니까 하나를 접고 있는 거고, 토끼는 다리가 4개니까 2개를 접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인 해법 중에선 수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줘야 되는데,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였다라고 했지만 실은 이율분신의 방법으로 이 개토산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리의 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절반을 접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닭과 토끼가 모두 똑같이. 그러면 다리의 수가 이것의 절반인 136개가 되는 거죠. 그쵸? 136개이고 닭과 토끼는 모두 100마리라고 문제를 조금 더 숫자를 단순해서 해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닭과 토끼가 모두 이율분신의 방법으로 다리를 절반 접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닭은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가 대응되고 있는 관계인 거고요. 토끼는 머리가 하나에 다리가 2개가 대응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닭과 토끼가 모두 합쳐서 100마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100마리의 마리수를 센다는 건, 그렇죠, 머리의 수를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건 닭이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가 대응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토끼가 머리 하나에 다리가 2개 대응되고 있는 상태에서를 생각한다면 이 다리의 수가 136인데 이 136에서 100을 빼줬을 때 얼마예요? 36이죠. 이 36이 바로 뭘 가리킬까? 그렇죠. 남아있는 토끼의 마리수야, 실은. 결국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토끼의 다리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토끼의 다리만. 머리 하나에 닭도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고 토끼도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니까 100 빼줘버리면, 그쵸, 토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토끼의 마리수는 36마리예요. 그 다음에 닭은 합쳐서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64마리가 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끼는 다리가 4개니까 4 곱하기 36 플러스 닭은 다리가 2개니까 2 곱하기 64 해주면 4, 6에 24, 4, 32, 144 더하기 128 계산해주면 정말로 272개인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걸 문자식을 사용해서 해결한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대부분. 닭의 마리수를 x라고 두고 토끼의 마리수를 y라고 둔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방정식 세웠을 거예요. 어떻게? 닭하고 토끼 모두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00이다 라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라고 했으니까 닭은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이니까 x마리일 때, 그렇죠, 2x. 마찬가지로 토끼가 y마리일 때 토끼의 다리수는 4y. 합쳐서 272. 이런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해결해서 x와 y 값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고대 중국의 수학자의 손자산경이라는 여기에 수록된 문제인데, 꿩과 토끼가 바구니에 들어있다. 위를 보니 머리가 35개이고 아래를 보니 발이 94개이다. 꿩과 토끼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물론 꿩과 토끼의 마리수를 각각 x와 y로 두고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얘도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해결할 수 있어요. 꿩과 토끼가 합쳐서 35마리 있는 거잖아. 35개. 그쵸? 그런데 꿩과 토끼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랬으니까 꿩의 마리수를 x라고 둔다면 토끼의 마리수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35-x. 이렇게 해서 미지수 관계인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자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까 해결했던 이율분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벌써 다 해결했죠? 꿩도 중요한 건 다리가 2개예요. 토끼도 다리가 4개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개토산 문제랑 똑같은 거야. 소재만 살짝 바뀐 거예요. 닭이 아니라 꿩일 뿐인 거야. 그런데 다리가 모두 다 94개라고 했으니까 이율분신의 방법으로 꿩과 토끼가 모두 다리를 절반 접고 있다고 생각하면 발은, 그렇죠, 47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꿩은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가 대응되고 있고 토끼도 머리 하나에 다리가 2개 대응되고 있는 관계이므로 머리를 모두 세었더니 35개라는 얘기는 47에서 35를 빼주면 12가 되는데 얘가 바로, 그렇죠, 토끼의 마리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토끼는 12마리이고, 그쵸? 토끼는 12마리이고 꿩은 합쳐서 35마리라고 했으니까 23마리가 되는 거지. 얘가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끼는 다리가 4개니까 12 곱하기 4. 그쵸?
그 다음에 꿩을. 다리가 2개니까. 그래서 토끼의 다리는 48개고, 꿩은 23마리인데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46개. 얘네들 더하면 94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가.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오늘 이렇게 이런 동양의 수학책에 소개되어져 있던 남북과나 개토산의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꼭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이러한 활용 문제,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는데 이런 부분은 동양 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서양에서는 문자식을 사용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그 문자식을 사용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의미 있게 어떤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가지고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션으로 주고 싶은 문제는 비슷한 문제예요. 9일집에 수록된 귀천차 분문이라는 문제인데 실은 문자식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도 돼요.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네 나이에서 8세를 내게 주면 내 나이는 네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하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나이와 을의 나이를 각각 SY라고 두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을이 갑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에서 8세를 내게 주면 우리 둘의 나이가 같다고 하였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도 갑과 을의 나이를 각각 XY라고 뒀을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 역시도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즉 문자와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자 선생님이 갑의 나이를 X라고 하고 을의 나이를 Y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면 갑이 을한테 말하길 네 나이에서 8세를 내게 줘. 그럼 갑은 자기 나이가 X였지만 을한테 8세를 받았으니까 X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그 을은 그렇죠. 자기 나이에 8세를 줬으니까 Y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때 내 나이는 이 갑이 말하는 거니까 갑의 나이는 을 나이의 2배니까 이것의 2배와 같다. 이러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하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을이 갑에게 말하기를 네 나이에서 8세를 내게 주면 즉 갑 네 나이에서 8세를 주라는 얘기는 x-8이죠. 갑은. 그 을은 어떻게 됐어요? 8세를 받았으니까 y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러면 우리들이 같아진다는 거야.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얘 역시도 이런 문자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여러분한테 이번에 미션으로 주고 싶어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힌트는 8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쵸? 8세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만두 문제, 남법과 문제에서 그 주머니 하나에 스님 4명의 만두 4개가 대응되는 거 하나의 기본 단위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얘도 8세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갑과 을의 상황에서 힌트만 좀 주고 갈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해 보세요. 이런 거야. 을이 갑한테 말하기를 네 나이에서 8세를 내게 주면 우리 둘의 나이 같다고 했는데 8세를 1단위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을이 1단위라면 8세라고 생각하는 거지. 1을 8세라고 생각한다면 갑은 몇 살이 돼야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을이 갑한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단위를 줘야 돼. 그러니까 갑이 최소 3단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갑에 있는 1단위를 을한테 주면 을은 2가 되고 갑도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 푸는 거예요. 숫자를. 8세를 1단위로 두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게 을이 2일 때는 갑은 4가 되고 을이 3일 때는 갑은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갑이 5라는 얘기는 5가 아니라 뭐야? 1단위를 1을 8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40세라는 의미인 거죠. 숫자를 확 줄여준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것 중에 얘네들을 또 만족하는 관계를 찾아내면 아마 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께 미션으로 드리고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꼭 한번 문자식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어떤 생각만, 수학적 사고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 문제도 꼭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역사 속 수학 이야기 살펴보았는데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4차 시 수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